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모습이 좀 이상하죠? 괜찮아요? 저를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은 가끔 그 사이비 교주같이 생겼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종교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이고, 좀 생긴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하는 행동도 좀 이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어찌 보면은 이제 의술의 이단 하나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한동안 이제 시끄럽게 저를 별로 이렇게 접한 분들이 좀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그 중의학대학교에 제가 이제 교재 편찬위원으로서요. 그러니까 학교에 교재를 지금 써주고 있고, 아마 제 중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말하는 병원하고 이제 병의원들이죠. 그 병의원들이 이 신천의학으로 우리 병원으로 환자를 치료하니까 치료 받으십시오 하는 병원이 지금 아마 약 한 4,000개 병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신천의학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공부를 해서 독보적인 의술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아마 근래에 와서는 제가 최초일 겁니다. 대학에서 신천의학의 창시자 이렇게 소개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이런 학문들이 과연 뭘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할 거예요. 이런 공부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현대의학이나 또 한의학 이걸 배웠더라고 하면은 제가 그렇게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큰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독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면이 생겨나냐고 하면은 기존의 학문을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인체를 보고 치료하는 방법을 도출하다 보니까 그게 현대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귀하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고혈압, 협심증, 고혈압, 당뇨, 간암, 간경화, 무섭죠? 이런 병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고혈압을 약을 한 10년쯤, 당뇨병을 한 15년쯤 먹으면 이게 완치가 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계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나이가 이렇게 자꾸 이제 지금은 100세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다 보고 젊은 아이들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 찾아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이 의사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내보내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국민 건강을 돌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세계 각국 의술을 일단 다 받아들여보자. 그래도 일단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중에서 치료 효능이 제일 뛰어난 걸로 중국 국가 의술로서 해서 하자 이러니까는 세계 각국 의술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학술대에 제가 그 중의학대학에서 개최하는 그 학술대에 가보면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고 하면은 우리 부수의 전체 그 학술대회 참가자가 80%가 우리 신천의학 학회 이쪽 부스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술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학문하고 다르냐고 하면은, 이제 현대학에서는 우리 어떤 그 병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빼보고 성분 검사를 해서 수치로 나열을 시켜놓고, 질병이 온 사람을 혈액을 빼서 수치로 이렇게 나열을 양쪽에 대조를 해봅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이 넘치면 그것도 병이고, 넘쳐도 병이고, 적어도 병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인체에 사진을 찍어봐서 비정상 물질들이 형성되면 그게 병의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현대의학 시각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그게 병의 원인이 아니고, 그거는 원인에 대한 결과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딱 가면은 피를 빼서 검사해보니까 고지혈증이 나와요. 그럼 고지혈증이 나오면 병원에서는 당신은 고지혈증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체를 생리체학으로 보는 거와 성분학으로 보는 거는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한 부분씩 끊어서 성분학으로 접근하니까 정상인보다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의 수치가 높으니까 당신은 고지혈증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 해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고칼로리 음식 피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인체를 생리치로 보지 않고 한 단면만 끊어서 보면 이게 과학적으로 참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한 게 우리 인체 정상과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과 고지혈증이 된 사람 도대체 왜 고지혈증이 됐을까? 우리 인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을까? 이걸 생리이치로 접근을 해보니까 1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적으로 혈액 속에 요산 수치가 올라가요.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그 합병적으로 혈액 속에 산소 부족이 오고, 그럼 이 산소 부족이 인체의 모든 체세포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면은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분을 인체 세포들이 못 먹어 치운 만큼 혈액 속에 축적되는 것이 고지혈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지혈증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어디를 치료해야 된다는 답이 나와요.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여줌으로써 인체 모든 체세포들의 소화 능력 자체를 활성화시켜줘야 고지혈증이 치료가 되는데, 기존에서는 이런 시각 자체가 없어요. 신장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게. 근데 우리 인체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암이나 백혈병이나 간경화가 올 거냐, 아니면 처음에 작은 병.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병이 출발할 때 맨 처음에는 본인이 느끼는 1차적으로는 만성피로가 옵니다. 이제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만성피로가 오는데, 만성피로 다음은 고지혈증이 되고, 고지혈증 다음에는 고혈압이 오고, 고혈압 다음에는 당뇨병이 와요. 그래 이제 당뇨병이 올 정도 되면은 뭐 알츠하이머, 뇌경색, 협심증, 때로는 이제 암, 간경화, 심부전증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 뭐가 있는 거니?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처음부터 고혈압이 왔느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왔느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고혈압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서 고혈압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라고 진단하는 시각이 없어요. 고혈압이 오면 고혈압에서 쓸 수 있는 약은 3가지 정도의 약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혈전용해제.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여라 하는 거. 또 심장이 빨리 뛰면 빨리 뛸수록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심장을 천천히 뛰어라. 이러한 시각에서 신경 안정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뇨제. 근데 이런 기능은 말 그대로 이 속에서 어떤 비밀이 있느냐가 하면, 이뇨제는 이뇨작용만 있는 거고, 혈전용해제는 혈전용해제만 기능만 있는 거고, 신경안정제는 신경안정제 기능만 있는 거지. 이러한 양리 기능들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처음부터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시각에서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 못하고 저렇게 황당한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일어났던 현실을 한번 제가 실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어느 환자분이 왔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간이 특정 일부에서만 간암이 왔으면 수술로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하겠는데, 간 전체를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제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결과론 쪽만 설명을 이렇게 하자면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그 강력한 소리를 못 하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암이라고 간암을 진단만 받고 바로 곧장 저하고 접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그 간암 있는 사람 동호회에 많은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 모임에서 간암 환자를 10명을 모아와라. 10명을 모아와서 내가 처방을 해주고 요렇게 빼면 이 간암이 치료가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간암 초기요. 진단받은 초기 환자, 현대의학으로 양약도 어떠한 치료를 안 하고 진단만 받은 사람을 10명을 해서 10명을 치료해가지고 7명이 완치가 안 되면 내가 10명 거 모든 비용을 도로 다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참 엄청난 소리죠. 또 여기에다가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도 할 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되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제가 이제 여기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래요. 여러분, 하수도로 말하면 하수도 찌꺼기가 그 관을 막지 않고 물을 못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체 혈관이 막으려고 하면 찌끄라기, 양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혈전이고 신천의학 시각에서 얘기하면은 어혈입니다. 이 어혈이 말초모세혈관을 막지 않고 피를 못 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어혈이 생긴 원인에 들어가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도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유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때요? 우유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죠. 항상 지방 단백질은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응고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응고된 걸 우리가 현대의학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혈전이고, 신천의학 시각에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덩어리들이 만들어지면 이놈들이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신장과 간이 우리 몸 바깥으로 걸러 버리는 성분이 뭐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상 탄닌산 수치가 올라가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면 이 높아진 산과 우리가 먹은 음식의 약 90% 이상이 지방 단백질인데,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방금 우리가 우유에다가 식초를 넣으면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듯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우리 혈관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앞에는 굵은 동맥혈관이 있고, 달면은 소동맥, 세동맥이 있고, 세동맥 다음에는 말초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한 라인으로 이어져 있는데, 말초모세혈관은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머리카락처럼 가는 혈관이거든요.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산이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을 산화작용으로 응고시켜서 덩어리 피를, 혈전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배워도 이건 어디에 가서 걸릴까요? 말초모세혈관에 가서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말초모세혈관에 가서 딱 막히면, 말초모세혈관에서 막혀서 받침대가 되면 그 다음에 소동맥이 막히고, 그 다음에 굵은 동맥이 막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굵은 동맥혈관이 좁혀지거나 막혔다고 하면 그 끝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은 그 이전에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전, 어혈이 만들어졌고, 이놈이 말초모세혈관을 딱 막아버리면 우리 인체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질수록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고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심장은 빨리 뛸 수밖에 없고, 심장이 빨리 뛰는 만큼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진단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심장에서 만약에 심장이 좀 빨리 뛰어서 피의 압력이 높다 하더라도 그 끝에 있는 말초모세혈관이 열려버렸으면 어떨까요? 피의 유속만 빨라지겠죠. 근데 말초모세혈관 끝은 혈전이, 어혈이 막은 상태에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니까 혈관의 피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고혈압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속에, 이 진단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다시 혈전, 어혈을 만들지 못하게 해놓고 이미 막고 있는 놈은 쫓아가서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 다시 어혈들이 못 만들어지는데, 이 못 만들어진다는 것은 혈액 속의 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산도가 떨어지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피의 압력이 높을 때 현대의학과 신천의학의 차이가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피의 압력이 높다 그러면 신경 안정제를 써가지고 마취의 기능으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떨어뜨려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의학은 뭐냐?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뛴 건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낮기 때문이고, 혈액 속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산도가 높지 않고는 피 속에 산소 부족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의학에서는
이미 높아진 산은 해독을 해주고 신장과 간을 근본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8번, 6번을 서열해주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혈압 약을 본인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과연 고혈압 약을 한 10년쯤 먹는다고 치료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인터넷 동영상에 들어가서 예전에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그 상로병사에서 사회요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으로 얘기했어요. 치료라고 하는 거하고 관리하고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고혈압 환자가 치료가 됐다고 하면은 고혈압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이 안 올라가야 치료가 된 거다.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으면서 혈압이 안 올라가는 건 그건 관리지 치료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 또 협심증 환자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돼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데 이 신경 안정제를 계속 먹고 있으면서 신장이 편안하게 돼서 안정이 되는 건 치료가 아니다. 이 역시도 관리고. 또 고지혈증 환자가 혈전용해제를 계속 먹으면서 피가 맑다. 이건 치료가 아니다. 혈전용해제 이런 약을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게 뭐냐. 기존의 양의약, 한의약, 고지혈증 환자, 협심증 환자, 고혈압 환자를 3명을 100명씩을 한의 100명, 양의 100명, 심천의 100명을 치료를 하자. 1년 동안. 그래 1년 동안 치료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 학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그 대신 1년이 딱 끝난 다음에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고지혈증 환자는 혈전용해제를 안 먹는 걸 기준으로,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 약을 안 먹는 전제 조건으로, 협심증 환자는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도 정상을 유지해야 그게 치료가 된 거다. 그래 이 기준에 맞게 한의나 양의는 100명을 치료해서 20명이 완치되면 내 학문이 잘못됐다고 내가 손을 들을 거고, 신천의학은 100명을 치료해서 70명이 완치가 안 되면 내가 졌다고 할게 이렇게 표현해요. 참 과감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한 줄 더 뜬단 말이에요. 뭐냐. 만약에 100명을 치료해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완치가 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해 주겠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참 큰 소리죠. 근데 과연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날 거냐, 세계 각국에서 똑같이 현상이 일어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 이렇게 다녀보면 모두가 똑같은 생각들이거든요. 제가 중국에 이렇게 처음 한 12년 전에 중국에 이제 학술대에 참가했는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대자대학교 그 유 교수라고 의학박사인데 이제 같이 가서 내 논문을 좀 대신 좀 발표해달라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얼굴마담으로 논문 발표하는데 따라갔는데, 이분이 학술대에 이틀째 딱 되는 날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학문을 공부하고 중국의 그 큰 나라에서 여러 학자들이 왔는데 아직 신천의학처럼 공부가 깊이 되어 있는 논문은 이 중에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중국에 가면서 뭔 생각을 했느냐. 나 정도 공부한 사람은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치료 방법이 하도 많으니까, 수없이 많으니까 나하고 동일한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상당히 속으로 좀 두려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겪어보니까 여기까지 접근된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한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중의학대학교에 교재를 내가 써주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잠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이런 정도 잘 아시죠?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근육 일부가 굳어있는 걸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는 관생동맥 혈관이 일부 이렇게 좁혀진 거를 협심증이라고 그러고, 부정맥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거예요. 고르게 뛰지 않는 거. 이걸 이제 하고, 또 심장 판막증이라고 하는 병은 심장의 혈류가 역으로 새거나 앞으로 힘이 없어서 못 밀어내는 거, 판막이 무기력해진 걸 심장 판막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돌연사할 위험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거냐, 아니면 사전에 예고를 해줄 거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정답은 우리 인체는 어느 부위가 고장나면 항상 고장났다고 미리 예시를 해줍니다. 지금 고장났으니까 빨리 손 좀 보셔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그걸 병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양이나 이런 중국에 가면 지금 여기도 이 자리도 참석을 했지만 제 공부를 이렇게 배우는 시스템이 3급, 2급, 1급을 배우는데 약 2년이 걸립니다. 그래 1급을 따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이 나한테 직접 와서 2달 동안 교육받을 자격이 부여되고 2달 동안 교육을 받고 합격을 해야 내가 이제 밖에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강사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이 교육을 하는데 이 공부를 이렇게 보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공부를 내용이 이렇게 한 2년 동안 배워야 되는데 현재 이제 양이나 중국에 가면은 이 신천학을 2년 동안 다 배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그럴 거 없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건 27년 동안 했는데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오래 배워야 되는데 정답은 내가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방금 얘기한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신장판막증. 근데 신장판막증은 태어날 때부터 신장판막증으로 유전적으로 변형이 와서 온 건 안 돼요.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4, 5세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그 뒤에 일어나는 이런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이거를 복용시키면서 8번, 5번, 30분만 빼라. 그러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완치할 거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소리입니다. 제가 직설적인 얘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흡을 하는데 계단도 못 올라가고 숨이 가쁘고 떡떡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병원에 갔더니 협심증이다. 혈관이 막혔으니까 현재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거기다 스프링을 넣어주거나 혈관이 좁혀진 게 보이거든요. 좁혀진 게 보이면 거기다 스프링을 넣어주던가 아니면 프라르틱 관을 넣어주던가 그러듯 안 되면 우회 혈관을 만듭니다. 근데 이 혈관 수술을 한 번 하고 그대로 멈추는 사람이 있을 거냐 하는 거죠. 10이면 9명은 하나 넣으면 몇 개월 있다 또 하나, 또 몇 개월 지나면 또 하나, 또 하면 또 하나.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한 2년 전에 저한테 온 사람은 중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혈압, 당뇨, 협심증을 갖고 있는데 심장에다 관을 4개 받고 왔어요. 그래서 10분을 걸으면 30분을 앉아있어야 걸을 수가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은 신천어학이 이제 워낙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이 정도 전후면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 싶으면 본사 차원에 저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회를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완치가 돼서 이거를 강사 교육까지 맡을 정도로 회복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럼 현대의학에서 보면은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받고 그래 여러분들이 가까운 주변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웃어보세요. 제가 만약에 의사 양이라고 하면 이럴 겁니다. 그걸 수술해서 심장에다가 협심증에 관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딱 보내놓고 저 환자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틀림없이 다시 올 거야. 네, 관 또 하나 박아야 되니까. 그럼 또 하나 박아놓고 또 좀 지나면 몇 개월 있다 또 올 거야. 틀림없이 또 와요. 이렇게 해서 2개, 3개, 4개 넘어가는 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을 피해갈 수 없느냐? 제가 앞서 강의한 걸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드릴게요. 우리 혈관이 막히지 않고 말초모세혈관이 막히지 않고 협심증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문제예요. 말초모세혈관을 막지 않고는 협심증이라는 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말초혈관을 막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수도 관도 찌꺼기가 없이 하수도 관을 막을 수가 없듯이 우리 몸에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말초모세혈관을 협심증이 생길 정도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 학문에서 협심증에다 관을 넣는 행위가 이 치료 행위가 그 끝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맥, 소동맥, 말초모세혈관은 한 라인으로 이어져 있는데 막히는 건 말초모세혈관이 먼저 막히고 그 다음 세동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혀요.
밖에서부터 좁은 혈관에서부터 막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관이나 스프링을 넣는 행위들은 좁혀진 관을 넓혀주는 수술의 효능만 있는 거지, 그 치료 행위가 그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을 뚫어주거나 혈전이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는 치료 효능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전이 다시 생겨서 또 막으면 어때요? 더 막으면 옆에다가 새로운 혈관을 또 넣어줘야 되고, 그 옆이가 막히면 옆이를 또 넣어줘야 되고 하는 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치료, 여기다 관을 넣어주는 이런 치료 효능 자체가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다시 혈전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치료 효능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엄청 발달했지만 과연 그 환자를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 효능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학술대회에 나가도 그런 얘기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 아니면 수술적 학문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순환기 장애 질환 합병증들은 현대의학이 유치원 수준도 아직 못 따라와 있다. 그래, 이런 협심증이나 이런 거는 이런 논리에서, 근데 마찬 또 이 말초 모세혈관이 막힌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알 거냐 모를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고 있어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생리치로 접근을 해봐도요. 그래, 왜 그러느냐? 굵은 동맥 같으면은 기계를 넣든 깎아내든 스프링을 넣든 하겠는데, 그 끝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은 기계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계로 넣거나 노브트로 뚫지 못하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녹여내는 방법이에요. 그 녹여내려고 하면 쓸 수 있는 약은 산화제, 혈전용해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거는 산화제라고 하는 게 모든 물질을 산화작용으로 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지혈증에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면 하나를 복용하라고 하는데 2개 먹으면 어때요? 악성 빈혈이 옵니다. 또 혈전용해제를 복용할 때 수술을 하러 가면 수술을 못 해준다고 그래요. 왜 못 해주느냐? 혈소판이 다 녹아서 지혈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혈관을 막고 있는 그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혈전용해제를 쓰면은 이게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만 녹여서 악성 빈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혈소판도 녹여버리고 혈관벽도 녹여버리고 모든 걸 동시에 다 녹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 있는 걸 녹일 정도로 혈전용해제를 강화시켜 놓으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또 혈관이 터지면 터지는 걸로 멈추지 않고 혈소판이 다 녹아버리면 그 다음에 지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혈압 환자들이 뇌출혈이나 중풍이 두려워서 혈전용해제를, 고혈압약과 혈전용해제를 복용을 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봐라. 무슨 얘기냐? 예전에 혈전용해제가 없을 때는 중풍을 맞으면 그런 말이 있어요. 빨리 죽으면 3년, 길게 가면 7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중풍이 맞아서 반신불수가 돼도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도 마비가 된 상태로 똥구족을 받아내면서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현재는 혈전용해제를 복용하면서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어떠냐? 하루만 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망을 해봐요. 뇌혈관이 터져버리면. 혈전용해제를 복용하고 있는 중에 왜 그럴까요? 그 혈전용해제의 산화 과정이 혈소판을 다 녹여버렸고 혈관벽 자체를 깎아먹어서 얇게 해놨기 때문에 한번 혈관이 터져버리면 혈소판이 없기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먹지 않을 적에는 소나무를 우리가 껍질을 벗기면 송진이 나와서 바로 막듯이 그게 혈소판이 나와서 굳어지면 지혈이 되는데, 혈전용해제를 먹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지혈이 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새가지고 그냥 바로 사망에 이르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기존 학문이 우리 인체를 그 바라보는 각도가 아주 잘못됐더라. 그래, 이걸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참 저처럼 정식으로 양이나 하는 면허 없는 사람이 활동하기는 참 힘든 여건이에요. 그래서 책을 쓸 때부터 제가 왜 영어로 중국어다 이렇게 3개국어로 번역을 해도 전 세계로 이거 보급을 시켰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나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는 그렇게 힘들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바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책을 발표할 때 3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 도서관에다가 납본을 다 해놨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서 발표한 학문이다 해가지고 전 세계 도서관에다 납본하는데 그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납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화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미래에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국민 건강에 도움을 될 게 뭐가 있느냐 따져보고 우리나라 부가가치를 높여줄 사람이 4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부 측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요. 근데 그 4명 중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 이름 좀 호명하는 건 좀 그런데요. 그분이 한번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올라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의료 이 정책 자체가 우리 국가 미래를 보면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 정면에서는 도와줄 수 없고 측면에서밖에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뭐냐? 정부 측에서 도와주겠다. 미래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줄 이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신천하가 내가 창시자니까 전 세계에서 이것을 배우려고 하면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나만 초청이 된 게 아니고 미국에서 한방병원을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크게 하는 병 원장이 거기 함께 왔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었는데 이분은 한의학 박사, 한방병원 원장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이제 오랜 절이라요. 자기가 보기에 제가 나이도 어리고 의료 면허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면허 의뢰 행위자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깔보는 듯 하면서 거기 국회의장도 있고 여러 정관계 재계 인사들이 있는데 자꾸 깔아뭉개요. 그래서 저도 좀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죠. 그래서 저는 또 특기가 뭐가 있느냐고 하면 저는 사람 얼굴을 보면 진단하는데 3초 이상이 안 걸립니다. 왜 그렇게 안 걸리느냐고 하면 우리가 장기가 오장육부가 우리 내장 안에 있어도 각자 하는 기능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은 반드시 얼굴에 써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 혈색이나 앉아있는 자세, 이걸 몸 체형을 보면 지금 무슨 장기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무슨 병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을 그 원장을 딱 보니까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점잖하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보기에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해서 없다 소리도 있다 소리도 못하고 어물어물 하더니 긍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앞에다 너무 노골적으로 딱 해서 원장님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시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혈압은 이렇게 오는 병이니까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당뇨병은 이렇게 오는 병이니까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자기 고혈압 당뇨병도 못 고치면서 남의 고혈압 당뇨를 어떻게 치료한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내가. 명색이 그렇잖아요. 남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면은 자기 병을 고쳐야지. 자기 고혈압 당뇨병도 못 고치면서 어디 남의 고혈압 당뇨 환자를 돌봐주고 치료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그러면 현재 양이든 한이든 세계 많은 학자들이 그 많은 연구를 하면서 아직 고혈압 당뇨를 치료를 못하는데 신천의학에 오면은 그래요. 간경화, 간암, 진단만 받고 신부전증이라고. 이것도 이제 실화니까 며칠 전에 있던 얘기예요. 이제 전국에 이제 대리점들이 많으니까 이걸 배워서 각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진단을 받긴 이제 한 분은 한 연수원에서 왔는데 신부전증 환자고 한 분은 알츠하이머 환자예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오면 내가 이제 치료를 그렇게 권해요. 3개월 세 타임을 해라. 그럼 9개월이 걸리죠. 근데 이제 3개월하고 좀 쉬는 타임에서 그 교육을 하는 원장이 이제 같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전증 환자가 3개월을 사열하고 본인 입으로 98%가 치료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신부전증 환자가 치료된다? 지금까지 신장기능 저하는 전 세계 어느 학자도 신부전증을 치료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이제 많이 배우러 들어오니까 교육받으러 온 이제 강사가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물었어요. 신부전증 환자 몇 명 치료해봤노? 그러니까 5명 치료해봤대요. 그래? 그럼 몇 명 좋아졌어? 그랬더니 5명 다 완치됐대요. 여러분들 듣기 어때요? 황당하죠? 신부전증을 한번 진단받으면 마지막에 투석하고 이식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학문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민간요법이 혼자 연구한 학문이 이 신장 기능을 그렇게 가소롭게 보느냐 그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현대 기존 학문을 보면 남들이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그 공부를 외워서 축적된 공부고요. 저는 현대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정상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어떠한 이치로 움직여야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걸 역으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지금 지구상에서 어디에도 그 기능 회복을 못하는데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신장 기능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풍 환자들 보면 중풍 환자들은 뇌에서 고장났다는 건 이해하죠? 다들요. 근데 반신마비가 되면은 마비된 쪽에 팔다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서서히 가늘어지죠. 팔다리가 가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분명히 혈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혈관이 막힌 것도 아니고 신경선이 잘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장은 뇌에서 나는데 마비된 쪽에 팔다리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가늘어지느냐? 이걸 풀으면은 각 장기의 기능 저하의 원인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뇌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 인체 구조는 체세포의 약 5마리가 한 가족으로 해서 신경선 하나와 뇌세포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체세포의 정보를 뇌에다 전달해주고 뇌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도축해서 뇌파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야만이 이게 피가 흐름이 원활해지는데 뇌가 고장이 나면은 정보 주고받는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내놓은 자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러면 피의 흐름에 장애를 일으켜서 이게 한쪽 팔다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가늘어지는 경우가 된다. 이러한 생리 노출을 심장이다가 되면은 신장의 약 5분의 1이 5분의 1이 뇌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신경선이 8번 신간을 위치로 해서 손해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경선은 역할적으로 보면 마치 전화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화선이 서로가 합선이 되지 않으려면 전화선마다 피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피복이 있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쪽에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신경선이 눈으로 보기는 하얗게 보여도 사실은 그게 그 뇌파라고 하는 것이 옆으로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끔 피복이 이렇게 전화선처럼 피복이 다 입혀져 있는데 이게 혈관이 딱 막아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물을 여러분들이 하수물을 옹박지에다가 어떤 놈을 한 달 떠놓고 하나는 2달을 놓고 하나는 3개월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내용물이라도 한 달, 2달, 10달이 가면 어때요? 부패도가 다르죠. 우리가 막걸리를 처음에 담아놓으면 처음에는 막걸리가 됐다. 한동안 놔두면 식초가 됐다. 식초 때도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부패돼서 썩는 과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걸리 때를 약산, 식초 때를 중산, 부패돼서 썩은 걸 강산.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이런 거를 이해하면 좀 쉽죠. 우리 몸이 암이나 모든 병이 올 때 과연 혈관이 열려서 피가 잘 도는 부위에서 불치병이 암이나 간경화가 발생하겠느냐? 아니면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쪽에서 발병하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몸은 한 몸이라고 해서 피가 혈행이 골고루 잘 도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해도 말초 모사혈관이 30% 막힌 데가 있고 50% 막힌 데가 있고 70%가 막힌 데 있으면 30% 막힌 데는 약산, 50% 막히면 죽산, 중산, 70%가 막히면 강산이 돼요. 근데 이 산도에 따라서 혈액 속의 다양한 성분을 화학 반응에 의해서 약산이 화학 반응 물질이 다르고 중산, 강산이 달라요. 근데 특정 부위에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막걸리가 됐다, 식초가 됐다, 부패 과정이 들어가듯이 산도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산도가 높아지면 이 높아진 산이 신경선의 피복을 산화작용으로 부식을 시켜버리는 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뇌에서
뇌파를 신장에다가 열이라는 숫자를 보내줘도 밖에 누수 현상으로 빠져나간 만큼 3개도 들어가고 5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신장과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피를 맑게 해주는 여과 기능, 해독 기능을 하는 장기가 신장과 간인데 그 신경선의 피복이 벗겨져 버리면은 뇌에서 뇌파를 10개를 보내도 신장에 도달하는 건 3개도 갈 수 있고 5개도 갈 수 있다는 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합병증으로 정상인이라고 하면 1분에 약 220cc 정도의 혈액이 신장을 통과해야 혈액 속에 요산을 걸러서 맑은 혈액을 유지하는데 뇌파가 약해지면 그 양이 뇌파가 떨어지는 만큼 신장으로 혈류가 통과하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뇌파가 누수된 만큼 그래서 이게 220cc가 통과할 양의 약 3분의 1인 70cc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심부전증으로 진단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가서 심부전증으로 진단 맞은 근본 원인은 신경선의 피복이 산화 과정에 의해서 벗겨져서 뇌파 누수 현상이 난 것이 신장 기능 저하더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이 부위가 어디냐 하고 따져봤더니 8번 신간을 위치해요. 그래 그 혈 이름을 신간혈이다 이렇게 졌는데 신장 앞자를 따고 간 앞자를 따서 그 자리로 피가 못 돌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고 그 자리를 빼주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된다. 그러니 이런 논리로 병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몸의 그 장기 중에도 특성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이 심천의학의 특성이 신장과 심장, 간에서 오는 병은 아주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학문을 기준으로 하면 간경화 진단 받으면 잘라내는 방법 외에 지금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제가 심천의학식으로 간경화를 진단하면 그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으로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간이 먹어치워야 될 성분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면 그게 중산인데 혈액 속에 이렇게 산도가 높아지고 피가 못 돌면 못 도는 데는 그쪽이가 상대적으로 산도가 아주 높아져요. 그러면 이 높아진 강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산화 과정으로 녹여버리고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 성분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굳어버리면 담석이 만들어지고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경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간경화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고는 간경화를 치료할 수 없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의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간경화, 간암이 원인 없이 간경화, 간암이 올 수 있을까요? 없죠. 간경화, 간암이 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물로서 간경화나 간암이 온 거지 원인은 없이 간경화, 간암이 왔다. 한번 현대 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간암이 왜 발생하죠? 간경화가 왜 발생하죠? 하면은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게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행위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굳어졌으니까 간경화든 간암이든 그놈을 수술로 잘라내거나 이식하는 방법밖에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 합병증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는 구조다라는 얘기라.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지방간 간염, 간경화가 간에서 발병을 해도 원인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간에 있는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이물질, 혈전 어혈을 녹여버리면 간에서 오는 병은 치료가 당연히 되게 돼 있는데 현대 학자들은 이 원인 진단을 못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과 간에서 오는 질환들은 거의 불치병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강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사 교육 과정에 1시간짜리 비디오 테이프로 230개를 교육을 합니다. 1시간짜리로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내가 1시간으로 함축시켜야 돼요. 지금 이 심천의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함축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한 거는
담석이 생기면 어떠한 성분이 어떠한 산과 어떠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담석이 되고, 암세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섬유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혈관을 막는 어혈은 어떻게 이 과정을 다 알아요.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 혈관이 막혀서 피가 돌지 못하고는 병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현대의학에서 과연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따지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기계통의 질병은 협심증이 됐든 심근변성이 됐든 부정맥이 됐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하지, 그 병이 완치가 되고 재발이 되는 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 치매 무섭죠? 이거 참 불행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장수 시대가 되면은 치매 환자가 급속히 늘어날 겁니다.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큰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은, 치매가 걸리면 자기가 치매 걸린지 알까요? 모르죠. 그러면 가족들도 요즘 사회에서는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양원밖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요양원의 의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의사라고 하더라도 제정신이 아닌 치매 환자를 놔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수면제 먹여서 재우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방법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치매 걸린지 몰라요. 이거는 동물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을 과연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예방은 누구나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고, 조금 진행이 돼도 치료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5일 전에 어느 환자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거기는 뭐냐고 하면 26살 먹은 아가씨인데 처음에 이제 자폐증이에요. 보통 제가 책에 써놓고 얘기하면, 자폐증 여러분 알죠? 정신이상 바보예요. 정신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응화 자폐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발을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못해요. 이 바지를 입으라고 하면 바지 앞뒤를 구분을 못하고, 상의는 아예 혼자는 입도 못하고 누가 입혀줘야 입을 정도로 하고, 체중은 그 당시에 한 90kg가 이렇게 나갔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 부모가 이것을 배우고 나서 그 딸아를 한번 치료를 해보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게 하고도 안 났으면 잘못하면 내가 오해 소지도 있고 처방에 이런 문제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모가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지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느냐. 내가 이거를 이제 강의 때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주제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7세에서부터 15세까지는 자폐증을 치료하면은 치료 효능이 높은데 15세가 넘어가고 나이가 많을수록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지면은 그걸 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앓을 확률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할 테니까 처방이나 잘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쭉 지나가서 결국 26살에 사혈해서 1년 반 동안을 사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의 치료가 됐습니다 하고서 인사하러 온다고 하더니 29살이 돼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급격히 농사를 지니까 쌀을 스말하고 김치 좀 담궈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완전히 자폐증은 완치가 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은 90kg에서 55kg로 35kg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결과로만 놓고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폐증이 걸려서 26살에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 29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머니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얘를 보고 얘가 이렇게 중병인지 몰랐고 지금 낫고 보니까 이게 중병이더라. 근데 지금은 나날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자폐증이 완전 치료해서 부모나 형제들이 부모가 잘못하면 꾸중할 정도로요. 한번 이제 그때 중간 치료 그 중간에 올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그 집 그러니까 그 친정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뇌종양으로 해서 뇌에 종양이 3개가 있고 심장에는 5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가 합병증으로 중풍을 맞아갖고 병원에서 똥오줌을 받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치료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도 완전히 완치가 됐고 그 중간에 이제 처방을 받으러 올 때 같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 와서
그 사열을 하고 하면서 이게 과연 나을까요? 나을까요? 하더니 지금 이제 다 낫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 왔을 적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자폐증한테가 자기 할아버지죠. 자폐가 딸로 보면 할아버지가 내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딱 앉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다리를 손으로 탁 밀어내요. 선생님 앞에서 버릇없이 예의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이게 자폐와 지능일까요? 그리고 맨 처음에 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제 자폐아가 지능이 없으니까 풀을 매라고 이런 것만 뽑아라고 밭에다 갖다 앉혀놓으면은 그 자리에서만 파가지고 구덩이를 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말에 대화라고 안 통하는데 지금은 부모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걸 지적을 하고 모심 올라가면 미리 모판 갖다 놓고 일 끝나면 미리 들어와서 저녁 해놓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데 너무나 행복하니까 욕심이 하나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이라도 얘한테 학교 공부를 시켜보는데 조금 더 하면 학교 공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모가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어때요? 자폐아가 과연 치료가 될 수 있다. 꿈 같은 얘기죠. 그러면 자폐나 치매나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게 그래요. 자폐증하고 치매증하고는 뇌혈관이 막힌 부분이 어느 부위냐가 차이예요. 쉽게 얘기해서 혈전이 이 1번을 위치를 막으면 뇌출혈이 발생하고 9번을 막으면 뇌경색이 와요. 17번이 막히면 자폐증이 옵니다. 근데 이 신천의학의 특성은 뭐냐고 하면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되어 있는 어혈, 담석화되어 있는 어혈이 있는데 말초혈관을 막고 있는 이 혈전 어혈을 저는 녹이는 처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녹이면서 아래 우를 빼주고 다시 안 생기게 해주니까 제가 이 치료 효능에 대해서는 그러거든요.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치료는 우리 인체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치료는 우리 인체 스스로 하는 건데 신천의학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초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녹여서 빼낼 수 있는 강력한 치료 효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혈전을 다시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게 치료 효능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이 첫 강의에서 이렇게 깊은 내용은 재미없을 거라고 해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한 이제 2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머리나 이해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 중소기업 사업자, 사장님 분들이에요. 이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과 실패하는 분 뇌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신천의학을 오늘 처음 접하고 하지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치매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늘 같은 행동만 반복해요. 그리고 별명이 똑같은 게 있죠. 밥 줘 할아버지, 밥 줘 할머니. 뭐냐. 금방 밥을 먹어도 내가 금방 한 행동은 내가 기억을 못해요. 과거의 행동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행동만 하지 현재 접하는 내용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속이 격림있게 하는 것이 치매 환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집에다 놓으면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거든. 왜냐? 현재 최근에 내가 접한 내용은 뇌에 입력이 안 되고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내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면 그 환자를 가족들은 붙들어 놓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 인체의 신비를 읽으면 돼요. 정상인 사람과 치매 환자의 차이점은 뭐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공테이프를 만들어줘야 현재 내가 접하는 내용이 입력이 돼서 과거의 생각과 보태서 하나의 생각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딱 중단돼 갖고 뇌세포가 시간이 들어갈수록 서서히 소멸 들어가요. 혈액량이 줄어든 만큼.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뇌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량이 줄어든 만큼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해 위축증이라고 해서 뇌세포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치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치매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쉽게 해서
뇌 속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은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고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만큼만 공급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전, 어혈이 생기고 이 어혈이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리면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 뇌세포 분열 기능이 떨어지고 아주 초기에는 두통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그 다음에는 치매가 온다는 거죠. 아니면 뇌경색이 오던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면은 만약에 두통이 올 때, 기억력이 깜빡깜빡할 때 미리 뇌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혈관을 미리 딱 뚫어줘 버리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다시 혈관을 막는 어혈, 혈전을 만들지 못하게 해주면 과연 치매가 예방이 가능할 거냐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기존의 학문에서는 왜 이걸 해결을 못했냐. 제가 그래요.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혈관이 막힘으로써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분열 기능이 망가진 것이 바로 치매다. 그런데 이 혈관이 막힌 것이 고스톱을 치게 한다고, 퍼즐을 맞추게 한다고, 음악을 틀어준다고 이 혈관이 뚫리고 간 기능이 회복돼서 다시 혈관이 막히는 걸 예방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치매가 온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치매가 100이라고 하면 1도 치료 효능이 없어요. 하지만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밖으로 빼내버리고 다시 혈전이 안 만들어지게 해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치료가 가능하겠죠. 내가 이 치매에 대해서 여러 병들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이해할 수도 있고요. 모든 병들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현대의학은 우리 몸이 혈관이 막힌다면 어혈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어혈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고 고혈압마저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발병을 했으면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과연 현대의학에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 신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신부전증, 백혈병, 혈액암, 간경화, 간암, 병원에 가서 진단 딱 받고 어떤 약도 쓰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와서 신천의학을 적용해서 내가 빼라는 데를 딱 빼면은 10명을 빼면 몇 명이 완치될까? 잡으면 적어도 70명, 70% 정도는 완치가 가능해요. 이게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설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걸 막상 배우려고 하면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중적으로 교육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천사회조법 책을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걸 배울 때 주의할 점은 뭐냐. 어디가 아프면 어디를 먼저 빼야 되는가 이걸 배우지 말아라. 무엇을 잘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이걸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그래요. 전문적인 의사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제가 이걸 배우라 소리 절대 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아무나 배워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책에도 보면은 초등학생을 시범을 보이게 해놨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급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이걸 환자를 고쳐서 의술을 배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했어요. 해본 적도 없고. 우연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공부에 도달하게 됐고, 근데 우연하게 내 공부가 맞는가 하고 환자가 와서 치료를 해봤더니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만큼 환자가 몇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정도 공부는 기존에 얼마든지 있을 거다. 산속에 있는 나도 이 정도 알면은 밖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알고 있겠지 했거든요. 근데 막상 환자들이 와서 그 환자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치료하는 의식하고 기존에 밖에 있는 한의학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환자를 내 손으로 치료했지 그때는 25년 전입니다. 환자를 치료해주면 제 조건이 뭐였냐. 내가 당신을 치료해주면 첫째 조건이 내 승낙 없이는 절대 남을 소개하면 안 된다. 왜냐? 환자가 너무 밀려 떨어지니까 아침 8시에서 환자를 보면 밤 12시, 1시가 돼야 환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직접 얼굴을 마주치고 한번 진찰받고 저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안다고 무조건 환자 뒤로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3개월, 6개월 동안 현관문을 못 열어보고 살은 제가 허다합니다, 제가. 옛날에 내 손으로 환자를 치료할 때.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와가지고 문 앞에서 이틀이고 3일이고 버티고 앉아서 자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보면 예방하기도 쉽고 이렇게 병이 커지기 전에 근데 접대적으로 저한테 오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의료보험을 다 냈기 때문에 아마 엄청 낼 거예요. 저도 의료보험 많이 냅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냐고 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 생각이 맞다 이래서 전 세계 의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제가 금산에다가 임야를 100만 평을 샀습니다. 그 100만 평을 토목공사짜리를 따져보니까 한 30만 평이 가능을 해요. 그래 지금은 거기 2차선 도로 원간히 만들어 놨고 그 전 세계 의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교육타운을 만들겠다고 제가 100만 평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타운을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도 사업하면 성공할 자신 없어도 과감한 투자해요? 저 역시도 바보가 아니라서 안 합니다. 근데 제 눈에 보면은 앞으로 저는 그래요. 심천의학의 세상이다. 왜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완치의술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협심증 환자 죽을 때까지 신경안정제 먹어야 되고 당뇨 환자 당뇨약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고 고혈압 환자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되지 이게 1년이나 5년이나 먹으면 약을 끊어도 그게 완치가 되는 의술은 존재하지 않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치료가 되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치료 효능을 기존 의사들은 못해도 제가 일반인들한테 그런 쪽으로 얘기하거든요. 현재 학자들이 10년, 20년을 배우고도 그거 가지고 두통 고칠 줄 아냐 물어요. 지금 현재 머리 아픈 걸 머리가 왜 아프죠 하면 아직 과학적으로 뚜렷한 밝혀진 원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한테 심천의학을 배운 사람이 하루만 배우고 집에 가서 여기 1번, 9번만 배시하면 100명을 두통이 그러니까 두통을 1년을 앓았던 10년 동안 두통으로 진통제만 먹고 살았던 간에 1번, 9번을 뚫어서 내가 기준하는 만큼 혈관이 뚫리고 나서 치료될 가능성은 몇 프로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그래요. 요실금 환자, 두통 환자 25년 동안 치료해서 완치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구경 못 해봤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인들이 하루만 배워서 여기 뚫어요 그러면 어때요? 10분이면 배우죠. 부항기 다루는 거 1시간이면 배웁니다. 왜 뚫는지는 몰라도 여기 뚫으면 두통을 1년을 앓았던 10년을 앓았던 완치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데 정답이 아닌 거는 10년, 20년을 외워도 정답이 아닌 거는 고혈압 두통 하나 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문이 정답일 적에는 하루만 배워도 병이 나요. 제가 일러주려고 하는 핵심은 그래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이걸 다 배울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아기 있게 흰옷 입고 한 사람들이 제 의술을 적어도 10년 이상 제 제자로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 초청해서 이렇게 직원들이나 이렇게 교육을 해주면 일하다가 다치면 응급적으로 삔대, 타박상해, 심장마비 예방, 두통 이 예방하는 방법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배워서 할 정도로 가능한 증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배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 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 분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